아 근데 쌤 왜 일찍 오셔가지고. 나 오늘 자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거실에 나가서 잤더니 아침에 한 6시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일찍 일어났으니까 한번 일찍 가야겠다 하고 그냥 일찍 왔지. 야, 우리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너무 일찍 들켰어. 나 이미 다 들었지. 다 알고 있었지. 심지어 너가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다 들렸어. 저랑 부르려고요. 문제면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얘들아 우리 01부터 08까지 다 돼 있지? 네. 뒤에 거 앞에 거 전부 다 되어 있죠? 채점도 다 했지? 너희 각자 같이 있으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09까지네. 09까지. 아, 6까지요? 09까지 해서 155초까지 되어 있으면 되네요. 되어 있나요? 그러면 잠깐 복습을 해보죠. 152. 지난 시간에 이거 하면서 사람이랑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 해서 죽은 여인과 사랑한 이세기 정전처럼 여기서는 뭔가 이 귀신이랑 사랑을 하는데 그 귀신이 이제 막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장례를 아직 못 치렀어.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주인공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뭔가 영혼이랑 인간이랑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하면서 이게 다였나? 요거 하나 했었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만 했었나? 그 다음에 넘겨서 최고 운전 우리 안 했죠? 네. 최고 운? 했어요? 안 했을걸요? 했어? 안 했어요. 했나? 했어? 출제 포인트. 영웅 소설의 특징, 소재의 역할. 이거 했어? 네. 꿈의 역할, 미래일을 예고 맞아. 또는 예언. 맞아. 잠깐만 이거 청의 등장 수명. 오케이. 비현실 초월적 세계의 조력자. 오케이. 맞아. 했네. 공개동전까지 했어요. 우리 많이 했네 생각보다. 쌤이 그냥 막 훌훌 빼셨어요. 등립 11까지? 3번 남았는데 막 수업 하나 나가시고 막 그러셨어요. 등립 11까지는 다 돼 있는 거야? 네. 진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156도 잠깐 보면요, 우리 꿈은요 예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꿈 나왔을 때 보통 꿈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주인공의 조력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고 예언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고 예언의 역할, 예고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럼 꿈에 나타난 일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거니까 내가 조심해야겠다, 경계해야겠다라는 거를 주인공이 알 수 있다. 이거는 이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와요. 고전 소설에서는 꿈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홍길동전은 뭐 그냥 고전이었고요. 이거는 현실,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죠. 여기까지 하고 161까지 했으면은 됐고요. 그러면 세척전을 나가야 되는 거죠? 되게 우리 생각보다 잘하고 있었네. 마음에 들어. 쭉쭉 나가보자. 수평전까지 나가면 좋겠다. 네? 자, 봅시다. 고전소설에서는 이거 고쳐져 있네? 그럼 다시 고 제가 붙였어요. 진짜 어떻게 고쳤어? 다시 그거 기억하면 펜촉을 찾아서요. 다시 넣었어? 펜촉을 그냥 끼면 돼요. 그래서 쌤 그걸 빼시잖아요. 펜촉. 그럼 그거 뽑으면 빼요. 이렇게. 그래? 안에 이렇게. 무서워. 쌤 그거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거 달아나가면서. 그 쌤이 부러진 그 잔해예요. 잔해는 못 빼요. 그냥 안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그 참고로 그 다행이다. 전자식이 아니어가지고 쌤 그냥 이 펜이랑 똑같아요. 막대기요. 막대기. 무서우니까 요걸로 할게 이제. 자, 그래서 우리 고전소설. 쌤 색깔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 이쁘다. 그죠? 좀 예쁘죠? 저 수학원지 풀 때 한 무수는 그걸로 그려요.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당시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역사적 사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란 같은 게 보편적이에요.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이 양난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근데 이것만 나오면은 이건 고전 소설이 아니라 고전 기록이 되어야 돼. 이거는 사기야, 사기. 사기, 그 사기 아니야? 사기가 되어야 돼.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설이잖아요. 소설은 허구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런 당시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플러스 허구적인 내용, 즉 서사 혹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고전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많이 나오는데 병자호란 같은 경우 우리가 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구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에 직접 참여했던 장군들의 이름을 인물로 써서 역사 허구적인 내용이랑 함께 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실적적으로 보면요. 왼쪽에 줄거리부터 보자. 발단. 만남, 쇠락한 양반집 아들인 최척이랑 오경이 사랑해서 약혼합니다. 전개. 임진왜란 때 최척이 의병으로 참전했대요. 임진왜란 때 요거 밑줄 칠까? 이게 여기서 역사적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최척이랑 오경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 이건 허구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참전해서 두 사람이 이별했대요. 이것도 그때 당시 사회적 배경이었을 거야. 사회적으로 이별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야. 그래서 돌아온 최척과 오경이 혼인을 하고 몽석이를 출산했대. 아기가 몽석인가 봐 이름이. 그러고 나서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요 전쟁 때문에 흩어진 거. 이것도 또 다시 역사적 사실이겠죠?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다시 허구. 계속 둘이가 허구를 했어요. 위기, 재회 때 떠돌던 최척이랑 오경이랑 안남, 즉 베트남에서 재회하고 중국에 정착해서 행복한 생활을 누렸답니다. 절정, 후금이 명나라 요양을 침범하자 최척이 명나라 군사로 출전했다가 후금의 포로가 되고 포로 수용소에서 맏아들 몽석이랑 다시 또 만났대요. 최척 아버지랑 몽석이 맏아들 몽석이랑 또 만났대 가서. 그래서 결말 부자 최척 몽석이가 함께 수용소 탈출해서 조선으로 돌아가고 일가가 해후했다 하면서 끝나는 거. 요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가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정 부분, 후금이 명나라 요양을 침범해서 최척이 뭐 명나라 군사로 출전했다가 만화를 만나는 부분, 여기 부분이 나옵니다. 볼게요. 이듬해 김인연의 누르하치가 요양에 쳐들어와 여러 고을을 연이어 함락시키며 명나라 군사들을 대거 살상했다. 이에 명나라 황제가 진노하여 중국 전역의 병사를 일으켜 토벌하고자 했다. 소주 출신인 오세영이라는 사람이 교육격의 천총으로 있었는데 이거 그냥 교육격 천총 뭔 소리야? 아니 오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좀 대단한 실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찍이 여유문을 통해서 여유문은 명나라 장수 이 사람이에요. 이 여유문을 통해서 최척이 재주 많고 용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오세영이라는 사람이 최척을 서기로 삼아서 군중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오세영이라는 장군이 있다고 치면은 그 장군이 여유문이라는 사람이 야 최척이라는 애가 그렇게 용맹하대 이 소문을 듣고 아 그래? 나 얘를 군중에다 같이 심어놔야겠다 하고 최척이라는 애를 심어놓은 거야. 그렇게 해서 최척이 명나라 군사로 출전하게 된 거죠. 이때
자, 최척이 먼 길을 떠나게 되자, 즉 명나라 군사로 참전하게 되자 오경은 최척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면서 이별의 말 건넸습니다. 아까 위에 나오는 그런 김인현의 뭐 어떤 누르하치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소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친다면 이제부터는 오경이랑 헤어지는 거 요거는 사실 이 인물이 실제 있는 인물은 아니니까 허구죠. 제 운명이 기박하여. 기박하여라는 거는 뭔가 복이 없다. 팔자가 없다. 팔자가 싸놨다. 그래서 일찍이 재앙을 겪었으나 천신만고 끝에 구사일생 목숨 건지고 하늘의 도움으로 낭군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끊어진 거문주골이 다시 이어지고 반쪽으로 나뉘었던 거리 다시 합해지는 것처럼 우리 부부도 다시 이어져서 제사 맡아줄 아들까지 얻었잖아요. 요거 뭔 내용이냐면요. 우리 절정 그 위에 위기에서 위기 전개 요 부분에서 정유재란 일어났다가 정유재란 일어나고 나서 다시 만나가지고 이 오경이랑 최척이랑 다시 사이좋게 지내면서 아들 몽석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일찍이 재앙을 겪었으나 해서 이 재앙은 어떤 날 말하는 거야? 몽석이를 얻기 전이니까. 임진왜란이요? 임진왜란 하고 나서 한 번 더 일어났잖아. 정유재란. 여기서 일찍이 재앙을 겪었으나 해서의 재앙은 정유재란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한번 임진왜란 일어났다가 이별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혼인하고 몽석이 출산하고 다시 정유재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유재란에서 겪었다가 다시 낭군을 만난 후에 베트남에서 만난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맡아줄 아들까지 얻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몽선이 말고 둘째 아들 몽선이라고 또 있어요. 그 사람 이렇게 그 몽선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함께 살며 기쁨을 나눈 20해가 넘었으니 지난달을 생각하면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저 세상 가가지고 수박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져왔는데 뜻밖에도 늙어가는 나이에 또다시 이별하게 되었군요. 요양까지는 수많은 거리라서 살아서 돌아오기 쉽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다시 만날 걸 기약하겠어요. 보잘것없는 제 한 목숨 서방님과 헤어지는 마당에 자결해서 한편으로는 저에게 연연하는 서방님의 마음을 끊고 한편으로는 밤낮을 느낄 제 고통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결한다는 건 아니고 진짜 나 지금 자살해가지고 차라리 이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만큼 나 너랑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서방님 잘 가세요. 이제 영영 이별이군요 하고 이별한 거예요. 요거는 이 후금의 명나라 요양으로 가게 돼가지고 명나라 군사로 출전하게 된 최척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별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최척이 진굴에서 떠났대요. 요양에 도착했대요. 오랑캐 땅을 지나서 조선의 군대와 나란히 우모체의 진을 쳤답니다. 명과 조선의 연합군인 거죠. 조선의 군대랑 같이 지내셨다고 했으니까. 왜냐면 최초는 명 쪽에 있었던 애잖아. 명나라의 군사로 있었던 애인데 조선이랑 같이 나란히 지내셨다는 걸 보면은 명나라 조선이랑 같이 연합군이구나. 하지만 명나라 장수가 후금의 군대를 얕본 탓에 대패하고 말았대요. 즉 최척에 속한 군대가 패배했다는 거야. 명나라 장수가 패배했다는 거니까. 누르하치는 명나라 군사들을 남김없이 죽인 반면 조선 군사들은 한편으로 위협하고 한편으로 얻으면서 다른 한 사람도 살상하지 않았대. 그러면은 누구도 살았다는 얘기야? 최척도 살아남았다는 거야. 교육격은 패잔병 10여 명을 이끌고 조선 군영에 들어가서 조선 병사의 옷을 달라고 애걸했대. 왜냐면 조선인은 안 죽이니까. 그러니까 조선 옷 입으려고. 그래서 조선의 원수 강훈입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얘들아 강훈입 동그라미 할까요? 이 사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의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직접 우리 소설에서 등장시키면 무슨 성을 높이죠? 사실성을 높이겠지. 소설인데 진짜 있었던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사실성을 높인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강홍립이란 사람이 옷을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하려 했으나 종사관 이민한도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민한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 사람이 누르하치의 뜻을 거슬렀다가 훗날 문제가 되기 두려워서 옷을 안 빌려줬대.
그리고 명나라 병사들 붙잡아서 적진으로 보내버렸대요. 최척은 본래 조선 사람이므로 훈련한 틈을 타서 조선 군대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죽음을 멸했답니다. 최척은 죽음의 위기에서 또 벗어났어. 또 기지를 발휘해서 최척이 조금 야섭한 거긴 한데 어쨌든 죽음의 위기에서 또 벗어났어요. 그러나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하면서 최척 역시 조선 병사들과 함께 후금 군대에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결국엔 또다시 붙잡혀서 조선 병사들이랑 같이 붙잡히게 되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몽석이랑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겠지. 왜냐면 원래 얘는 명나라 군대 쪽에 있었는데 원래 재빨리 조선 군대 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조선 군대 쪽에는 몽석이가 있었어.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나중에 같이 붙잡히면서 포로수용소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래서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얘가 딱 몰래 약속하게 행동했던 것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이때 최척의 장남이 이제 몽석이 이야기 나온다. 남원에서 무학 뭐냐면요. 병법에 대한 학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걸로 군대 차출해서 원수 강홍립의 휘하에 있었다. 강홍립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 조선 군대 아래에 있던 병사였다라는 거죠. 느르하치는 상복한 조선 병사들 나누어 가둬뒀대. 최척과 몽석이 한 곳에 갇히게 되고 아버지 아들은 마주하고도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대요. 왜요? 너무 시간을 지났어요. 이 사람들 언제 헤어졌을까? 태어났을 때 헤어졌습니다. 계속 전쟁했었어. 전쟁에서 헤어지고 또 만나려고 하다가 또 헤어지고 또 만나려고 하다가 또 헤어지고 전쟁이 계속 일어났어. 그러니까 만나질 못했어요. 어릴 때 헤어지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몽석은 최척의 조선말이 어설픈 걸 보고 명나라 병사 중에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이가 후금 군대에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조선 사람 행세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몽석이가 의심스러운 마음에 최척에게 사는 곳을 물었는데 최척은 최척대로 또 후금의 첩자가 지금 나한테 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어떨 땐 전라도 하고 어떨 땐 충청도로 하고 막 말을 둘러댔대요. 여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 몽석이랑 최척은 서로 경계하고 있어요. 서로 경계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서로 경계하고 믿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로 둘이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사실대로 말했으면 분명 알아봤을 수도 있을 텐데 며칠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이 차츰 친해지고 이제 서로 이제 알게 됐나봐.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이 이제야 사라졌대요. 최척은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몽석에게 말해줬고 몽석이가 최척의 말을 들으면서 안색이 바뀌어 막 속으로 놀라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태로 최척의 죽은 아들 나이가 몇이며 신체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가보년 10월에 태어나서 정년 8월에 죽었어. 가보년 죽었어까지 괄호할까요? 가보년이라는 것도 정유년이라는 것도 이것도 다 구체적인 시대 배경이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떤 연도수도 되게 정확하게 썼어요. 막 김인년, 누르하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있었고 지금도 가보년, 정유년 하고 또 나와요. 이런 구체적인 시대 배경 연도가 나타나면은 어떤 효과를 줄까? 이야기에 사실성, 현실성, 현실감이 높아지겠지. 또 사실성, 현실감 높아지면서 진짜 있었던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그래서 생생하고 이걸 읽는 사람이 흥미진진하는구나 이러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등에 아이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었다오 하면서 우통을 보고 갑자기 제 등을 가리켜 말했다. 제가 바로 그 아들이옵니다 하고 정연이 자기 아들임을 알아주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자기 부모의 안부를 물은 뒤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제외하는데 이거 말고도 여기 부분 말고도 우리 왼쪽에 위기 부분 있잖아요. 최척과 우경이 베트남에서 제외하는 부분 그 부분도 여러분들 내용만 간단히 말해줄 테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것도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거라서 서로 똑같아. 지금이랑 똑같이 못 알아보고 서로 진짜 아예 몰라요. 의심하진 않는데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배에서 오경이 배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최척은 악기를 연주하나? 뭐 그랬어. 서로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요 연애하던 시절에 지들끼리 했던 그 노래가 있는 거야. 뭔가 지들끼리 한 명은 노래하고 한 명은 뭐 연주하고 이런 게 있었나 봐. 둘이서 막 메들리를 하면서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했었나 봐. 근데 어디선가 익숙한 노래소리가 어디선가 익숙한 음악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지? 혹시 당신이? 이러면서 맞구나. 당신이 오경이구나. 당신이 최척이구나 하면서 다시 또 서로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알아두세요. 여러분 전문을 읽는 게 좋습니다. 전문을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전문을 읽어보세요. 다음 이거 출제 포인트. 출제 포인트 적으면은 계속 만나고 또 이별해요. 만나고 또 이별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만나요. 그래서 만남, 이별, 재회, 반복성, 그리고 우연성. 너네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네, 제가 또 다시 재회하고 또 다시 반복 만남하고 또 이별하고 하는 거야. 만나고 이별하고 재회하고 반복되고 우연히 계속 만나잖아. 우연히 만나잖아.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했던 그 베트남에서 아내랑 남편이 만나는 것도 굉장히 우연히 만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대적 상황. 당시 시대적 상황.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 근데 요거는 뭐 꼭 요 소설이 아니더라도 전쟁 나오면은 보통 이렇죠.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 이별 재회 이런 요런 거 관련된 내용들의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효민아 뭐가 있었어? 너의 내신에서 했던 거. 우리 다시 미타찰에서 만날 날 기다린다. 제왕매가. 제왕매가에서 불교의 윤회사상. 해자정리. 거자필방. 알지? 뭐야? 뭔 내용이야? 해자정리. 거자필방. 했잖아. 얘들아 신과 함께 안 봤니? 맞아. 해자정리 거자필방. 헤어지면은 만나면 헤어지.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질 때 만남이 있다. 새로운 오빠가 오겠지. 새끼야.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질 만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8년간 같이 살았으면 됐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넘기세요. 13분. 요거는 역사 분단 소설입니다. 병자호란 이야기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역사적으로는 병자호란이라는 사실 배경을 바탕으로 하지만 허구적인 내용이야. 우리는 이기지 않았고 우리한테 영웅은 없었어. 하지만 여기서는 영웅 박씨가 나와요. 그리고 또 여성 영웅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성이 영웅으로 나온다는 게 거의 쉽지 않은 일인데 여성 영웅으로 나와요. 왼쪽에 발단부터 봅시다. 이시백은 문물을 이끄는 총명한 인물로 이시백의 아버지 이상공이 아들을 박처사의 딸과 혼인시켜. 그래서 처음에는 이시백의 아버지 이상공 그리고 박처사 이 둘이서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아들이랑 당신 딸이랑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하하호호 하면서 결혼을 시켜요. 하지만 이시백은 박씨의 이 외모에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너무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너 저리 가. 너 가. 홀대해. 그래서 박씨는 후원에 피화당이라는 곳을 짓고 혼자 살아요. 거기 피화당에서 혼자 지내요. 남편이랑 따로 지내요. 그리고 신이한 재주를 가졌는데 이 박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편한테 천대를 받은 거야. 그러던 어느 날에 허물을 먹고 그러니까 무슨 괴물도 아니고 못생겼다가 이 허물을 먹고 미인이 된답니다. 박씨가 이렇게 미인이 돼요.
그래서 어머 미인이잖아 하면서 이제 이 집에 갑자기 잘해줘. 예쁘잖아 하고 잘해줘요. 그래서 절세 가인이 됐으니까 박씨 뜻을 다 따르고 그래 다 네 말대로 할게요. 넌 예쁘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절정 청나라 용골대 형제가 조선을 침략했어요. 이게 병자호란이죠. 박씨가 이때 뛰어난 능력으로 오랑캐를 물리칩니다. 실제는 물리치지 못하죠. 그래서 박씨와 이시백은 국난, 국가의 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는 건데 우리 그 중에서 절정 부분을 볼 거예요. 각설이라는 말은 세모해 두세요. 무슨 뜻일까? 각설 그거잖아요. 그냥 서론 같은 걸 집어치우고 화제를 돌리고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 어제 예측이 뭐였지? 각설이? 좀 서러운데. 꺼낼 때. 화제의 전환입니다. 각설 나오면은 다음 이야기 첫머리구나. 각설하고 그래서 말 줄이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말을 줄이고 기용대가 부인께 하직하고 나와 생각하되 이미 일이 발각됐으니 의주에 가서도 쓸데없다. 기용대가 부인께 하직했다라는 말은 이 기용대라는 사람이 호국의 궁녀예요. 그리고 이 부인은 박씨겠죠. 그 사람한테 태어나 하직하고 나와서 이미 일이 발각됐다. 즉 기홍대라는 사람이 이 앞전에 있었던 일인데 기홍대라는 사람이 박씨를 암살시키려고 했다가 박씨한테 발각됐거든요. 그래서 실패해요. 그래서 이미 일이 발각되었으니 의주에 가서도 쓸데없다 하고 바로 공부에 돌아와서 복명하니 왕이 묻기를 너 이번 길에 성공했냐? 라고 했더니 기홍대라는 사람이 전우수 말을 다 아뢰고 도무치 못한 말을 낱낱이 아뢰더라. 호왕이 그 말을 듣고 또 놀라서 황후를 청하여 이 말을 전하고 다른 묘책을 물으니 황후가 요사이 천기를 보니까 조선에 간신이 많아서 현명한 사람을 시기하여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바쁘게 기병해서 북으로 가지 말고 동으로 우리가 병사를 데리고 들어가면은 장수를 가리어 북편 길을 막아서 임경업의 기병을 통치 못하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기홍대라든지 황후라든지 호왕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야? 다른 편이야? 우리 편. 우리 편이야? 다른 편. 잠깐만. 우리 조선에 간신이 많대. 네. 그래서 조선에 간신이 많으니까 현명한 사람 있어도 걔는 어차피 지들끼리 싸워. 그니까 우리 동으로 들어가가지고 임경업의 병사들을 막아버리면은 성공할 거야. 다른 묘책이 이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편 아니야. 우리 편 아니지. 황후든 호왕이든 기용대든 다 우리 편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조선에 간신이 많아서 현명한 사람, 현인을 시기하고 말을 안 들을 거야. 에서 현인은 누굴까? 현명한 사람. 박씨. 박씨겠지 당연히. 여기서 현인 당연히 박씨일 거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임경업의 기병을 통치 못하게 했을 때 성공한대. 임경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싸움을 잘 알아봐.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치 못하게, 이 사람을 다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성공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임경업은 우리 쪽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우리 편이겠지. 그러니까 조선 쪽. 조선 쪽이겠지? 그러니까 임경을 막으라고 하는 거지. 얘네는 지금 못된 애들이니까. 못된 애들 세모해 주시고요. 괜찮은 애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긍정적인 애들, 우리 편인 애들. 그렇게 해서 부정, 긍정, 그래서 인물이 많이 나와요. 고전소설에. 어떤 인물이 부정적인 인물인지 어떤 인물이 우리 편인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공 편이야. 임경업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경업의 기병을 통치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호왕 나쁜 사람이라고. 호왕이 대의하여 굉장히 좋아해요.
하면서 용골대랑 율대 형제가 대장을 삼아서 정병 30만을 주면서 부디 의주로 가지 말고 동으로 돌아가라. 의주 길을 막아서 소식 통치 못하게 해라. 라고 했대요. 용골대, 율대 형제는 그러면은 긍정적인 인물, 부정적인 인물? 호환이 지금 용골대, 율대를 보냈어. 병사로. 그치? 부정적인 인물. 우리 편 아니야. 남의 편이야. 용골대, 세모, 율대, 세모 해줘야겠죠? 이 형제들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우리나라를 무찌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의주로 가지 말고 동으로 돌아가랬어. 의주로 가지 말래요. 의주가 그럼 누가 지키고 있는 곳이라서 의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 의주의 길을 막아서 소식을 통치 못하게 해라잖아. 아까 통치 못하게 하려는 거 누구였어? 임경업이니까. 의주는 임경업이 있는 곳이네. 그래서 의주는 임경업이 지키고 있는 곳이니까 그 의주기를 막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장수한테 임경업에게 소식을 전달하지 못하게 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황후가 또 이 두 장수를 불러서 가로되 말하되 이번에는 동으로 들어가서 장안을 바로 엄살하면 바로 엄습하면은 임경업도 몰라서 임경업도 그 사실을 몰라서 우리가 성공할 거야. 부디 우의정 20에게 집 후원은 범치 말라. 20에게 집 후원이 어디예요? 뒷마당? 20액의 아내가 누구야? 박씨. 박씨의 후원. 피화당이었잖아. 피화당이야, 피화당. 그러니까 박씨의 거처가 피화당이잖아. 박씨 못생겼으니까 저리 가 해가지고 박씨 계속 피화당에서만 지냈다고 했잖아. 거기에요. 거기를 가지 말래. 경계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 가면은 너네는 성공은커녕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거니까 꼭 명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후가 굉장히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네. 두 장수가 명을 받고 군사를 거느려서 동으로 황해수를 건너서 바로 장안으로 향하였대요. 각설 나왔네. 세모 이때 박씨가 피화당에서 천기를 보고 우상을 청하여 이르기를 얘들아 천기를 보고 뭔가 하늘의 기운을 막대. 박씨가부터 천기를 보고까지 밑줄 칠까요? 이거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절개야. 일반적인 사람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신이한 재주를 가진 거죠. 박씨의 신이한 재주. 박씨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역시 여기서도 그러니까 영웅적인 요소가 나와요. 영웅의 일대기를 생각해보면 얘들아 처음에 굉장히 기이하게 탄생을 하고 출생을 하고 여기서 뭔가 위협을 얻고 또 조력자를 만나고 그리고 조력자 덕분에 또 잘 살아가다가 내가 어떤 고난을 닥쳤지만 결국엔 나의 기본 능력 덕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요게 영웅의 일대기 구조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신이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영웅이니까. 그래서 요거 전기적인 요소예요. 이게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전기적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우상을 청하여 이뤘대요. 우상을 청해서 이르기를 북방호적이 금방 들어오는가 싶더니 급히 탑전에 아래어 임경업을 내 집으로 불러 군사를 조발하여 막으세요라고 이 사람도 먼저 알려줬어. 박씨가 또 신기하게 이걸 다 말해줬어. 얘들아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단어 설명 조금 할게요. 우상을 청하여 이르기를 해서의 우상은요 우의정이랑 이시백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탑전의 아래에서 탑전은 왕의 자리 앞을 말하는 거예요. 탑전은 왕 자리 앞을 말하는 거고요. 군사를 조발하여 막으소서에서의 조발은요 군사로 쓸 사람, 사병을 강제로 뽑아서 모으라는 뜻입니다. 군사로 쓸 사람 강제로 뽑아서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 결국 박씨는 천기를 보고 우의정이랑 이시백한테 말한 거야.
북방의 호적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나쁜 애들, 걔네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의 자리 앞에 가서 임경업을 불러서 우리 군사를 뽑은 다음에 얘네들 다 막아버리자. 호적 다 막아버리자. 이렇게 말했더니 우상이 가로되 북방 호적이 들어오면 북으로 들어올 거야. 임경업은 북방시키는 의주 부윤이야. 그러니까 어찌 이걸 오는 길을 버리고 내 집으로 부르겠어? 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제대로 파악한 사람? 못한 사람?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북방 호적이 들어오면 북으로 들어올 거라고 말한 걸 봐서는 호적의 계책을 파악하지 못했어. 호적의 계책. 여행. 호적의 계책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이 우상은. 하지만 부인이 말해요. 호적이 북방으로 오지 않고 동으로 황해를 건너서 올 거야. 임경 빨리 불러!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호적의 계책을 알아챘어요. 닥시가 일본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알 수 있어. 닥시가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결국 얘는 영웅이니까요. 그래서 우상이 크게 놀라서 급히 들어가서 부인의 말을 낱낱이 아뢰니, 즉 20액이 이걸 듣고, 내 부인한테 얘기를 듣고 놀라서 말을 하니까 상이 놀라서 만조백관이다. 경황하여 임경업을 패초하려 의논하시니 좌의정 원투표가 북방 오랑캐는 본디 간계가 많사오니 분명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부인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대요. 만조백관 뭐냐면 이거 그냥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고 원투표가 부인 말대로 해봐요. 했더니 김자점이 발연변색하고 아래어 가로되 제 신의 말이 그르이 오이다. 글렀어. 너는 말 틀렸어. 북적이 경업에게 여러 번 패했어. 기병할 수도 없고, 설사 만약에 기병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북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 만약에 임경업을 패초했다가 호적이 의주를 쳐가지고 항성하면은 그 새를 당치 못해서 득과 흥망이 경각에 있을 거야. 이 요망한 기진말 듣고 어떻게 믿어? 지혜가 어떻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해요. 즉 김자점이 아까 우리 위에서 간신이 많아서 현인을 시기해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잖아. 여기서 이 간신 그대로예요. 김자점이죠? 김자점 세모하세요. 김자점은 지금 잘 듣지 마. 박신을 듣지 마. 제 말 어떻게 믿어? 아니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겼잖아. 근데 쟤네가 무슨 이유로 우리 다시 쫓아오겠어. 무서워서 못 올걸? 그리고 근데 조선놈이죠? 응? 근데 조선 사람. 조선 사람이야. 그리고 의주로 오겠지.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임경업 없으면 의주 어떻게 막아?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상이 가라사대 박부인은 신인이라 신명지감이 있어 여러 신기함이 있으니 그 말대로 하고자 하노라 라고 왕이 말했습니다. 박부인은 신인이라 밑줄. 신인이 있어. 신기가 있어. 신기가 있다라는 거야. 신성스러운 인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 즉 왕은요, 박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안목이 있죠. 인정해줘요. 김자점이 또 아래대 시방, 시화, 연풍, 태평성대에 무슨 병난이 있겠어요. 박씨의 요망한 이 계집이 어찌 요망한 말을 전하가 심혹해서 국가 대사를 아이 희롱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 무슨 병난이 있으리까 밑줄 상황 판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김자점 여기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지. 당연히 20회과 마찬가지로 좌의정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즉 지배계층의 무능함을 알 수 있을 거고, 이때 만조백관이
김자점이 말이 그런 줄 알지만 아무 말도 못했대요. 왜냐면 김자점이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었대. 이 사람 너무 힘이 세서. 상이 그 일로 이후에 미결하시고 조회를 파하시는지라. 그래서 김자점 때문에 결국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왼쪽 보면요,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작품 홍계월전 나와요. 여성 영웅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다음 작품이 홍계월전. 아 그래? 좋네. 그래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임경업전에서도 임경업이 나오잖아요. 임경업. 기관인가? 응 맞아요. 장군 같은. 그 임경업 바로 그 장군이 우리 병자호란에서 실제로 싸웠던 장군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니까 이것도 실제적인 인물을 넣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경업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임경업 아까 말했듯이 실제적인 사실, 실제적인 인물, 역사적인 인물을 넣어서 허구적인 이야기를 같이 섞어놨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를 쓰자면 박씨의 영웅적 면모, 박씨의 영웅적. 그 다음에 전기적인 요소? 요 정도? 아까 했던 거 근데 전기적 요소, 아니 뭐 시대적 의 요건데요. 아까 우리 영웅적인 면모는 얘가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미 봤고요. 전기적인 요소도 봤죠. 얘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기적 요소이기도 하다, 영웅적인 요소다라고 했잖아요. 시대적 의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박시점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쓴 것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미 병자호란이 끝났겠지. 끝난 상태에서 이 소설이 쓰였을 거야. 병자호란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망했어. 망한 건 아니지만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다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졌기 때문에 왕이 막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야. 전체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 사실 그대로 소설을 썼으면은 전혀 도움도 안 돼요. 이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백성들한테. 이 시대적 의의는 뭐라고 힘을 생각하냐면 주려고. 백성들한테 위로, 당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라든지 위안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의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잠깐만, 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정력. 자기. 아, 대리만족. 먹방 보듯이 그냥 다이어트 하면서 먹고. 그런 것처럼 얘들아 이 대리만족이 저희 되게 먹방에서 좋대요. 은근 효과 많아요. 있대요 그리고. 아니 고전 소설에서 많다고. 고전 소설에서 은근 많아요. 이런 대리만족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고전 소설에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도 우리는 비록 졌지만 이 소설에서만큼은 이겼다 하는 대리만족, 이런 저희 것들이. 효과가 있대요 대리만족이. 그럼 여기서 나온 거지. 저렇게 생각하면은 실제로 이루어져? 실제로 그 약간 플라시보 효과 마냥. 여기가 한상무담 한개월전 문제. 근데 저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안 계속 할 거야. 네. 훈계열전, 이거 여성 영웅 소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군담 소설이 되는데 군담이 뭘까요? 군인. 군인이 나오는 전쟁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남장 화소라고 되어 있거든. 세 번째 거에 여성이 남장 안 나와요. 인정받지 못하니까 남장에서. 당시에는 사회적 한계 때문에 여성 영웅이 머리 자르고 그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나 여성이야. 나 여성인데 나 굉장히 잘 나가. 나 완전 제일 잘 나가. 나 완전 영웅이야. 나 진짜 능력 쩔어. 남자들보다 더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그렇게 말한 게 딱 한 작품이 있었잖아. 방금 우리가 봤던 박시전. 그 박시전은 굉장히 인정. 신기한 거야. 좀 신기한 작품인 거야. 이게 거의 그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야. 심지어 여기서는 박시전에서는 이 여성 영웅이 이 사람 남편인 이시백과 그 다음에 이 간신이었던 간신 이름 뭐였지? 그 김자전. 김자정 이 남편과 간신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성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걸 실제로 드러내는 게 사실 보편적으로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홍계월전처럼 이런 남장화소라고 해서 여성이 남장을 해서 남성의 모습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즉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소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여성이 나온다면 그랬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웅은 남자가 나오는 게 보편적이지만 여자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여자가 나올 때는 남자의 모습으로 해서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영웅적인 면모를 보인다든지 했고, 그렇지 않은 게 정말 드물지만 박시정 같은 게 있었다. 방금 본 것처럼. 그렇습니다. 왼쪽 위에 발단. 이것도 전체 이야기 흐름부터 보면은 홍무랑 양부인 사이에 외동딸 홍계월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홍계월이 도적의 난으로 인해서 가족, 즉 홍무, 양부인, 홍계월 전부 헤어지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홍계월은 여공에게 구원을 받아서 평국이라는 이름으로 자랐답니다. 평국과 보국은 과거를 치르고 각각 장원, 부장원으로 급제돼. 평국, 보국 다 사람 이름이고 이 평국이 홍계월이죠. 그래서 평국이 다 장원되고 뭐 보국이 부장원되고 해서 장원급제를 했대요. 홍계월은 전쟁에서 공을 세웠고요. 부모랑 재회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남자가 된 거겠지? 내가 이름이 딱 봐도 평국이가 남자잖아? 남자. 그래서 위기, 홍계월이 여자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고 천자가 용서하고 보국이랑 혼인할 것을 명했대요. 같이 형제처럼 자랐던 이 보국이랑 혼인할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고, 결국에 혼인을 했지만 그의 애첩을 죽인 일로 불화를 겪었대요. 홍계월이 보국에 또 애첩이 있었나봐. 그 첩을 죽였나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화를 겪었대요. 결말, 홍계월은 두 차례에 걸쳐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대장군의 자기를 받아서 보국과 함께 나라에 충성하면서 오랫동안 낙을 이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보면은 영웅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남성의 역할로 영웅의 면모를 드러낸다라는 게 특징이죠. 이때부터 볼게요. 이때 평국이 누구라고? 평국이 그 홍계월. 홍계월이야. 홍계월이 남자로 착각해서 이 평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평국이 전쟁터에 다녀온 후 몸이 피곤해 병이 드니 지방 사람들이 놀라서 밤낮으로 약을 대며 치료했대. 천자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명의를 급히 보냈대요. 병세를 자세히 보고 오라. 만일 병이 중하면 친히 가볼 것이다 하면서 말을 해요. 굉장히 천자가 홍계월을 엄청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천자가 어의를 보내시니 어의가 황명을 받고 평국의 침소에 와서 병세를 진맥했지만 병세가 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평국이, 즉 홍계월이 전쟁터에서 굉장히 많이 업적을 세우니까 천자가 왕이잖아요. 이 왕이 굉장히 얘를 예뻐하고 있는 거예요. 천자가 홍계월을 매우 예뻐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가 막 어이까지 데려와가지고 병을 좀 잘 살펴라 얘기를 하고, 그 어이, 즉 의사가 약을 가르쳐주고 돌아와서 천자에게 아뢰었답니다. 병세를 보니 깊지 않아서 속히 쓸 약을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괴이한 일이 있어서 수상쩍습니다. 괴이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
무슨 연구가 있느냐? 무슨 여자. 일이야? 남자의 맥이 아니라서 이상합니다. 평국이 만약에 여자라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진 이렇게 다 싹 쓸어서 없애고 왔겠니? 평국의 얼굴이 보스만 비치고 몸이 좀 잔약하긴 해서 미심쩍긴 해도 아직 무설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괴이한 일에다가 밑줄 칠까요? 이 괴이한 일이 평국이 여자다. 평국이 뽀롱. 여자인 실제로 말하는 거죠? 이런 일 하나라도 있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있을 수도 있지. 아니 이게 밝혀지는 것까지 가서 너 이거 적었어? 이건 밝혀지잖아요. 이거? 밝혀지지.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밝혀지잖아요. 응. 밝혀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밝혀져서 그럼 역사책에 남는 거야. 장군 여자 이름 딱 적혀서 막 여성 장군. 은빈 장군 막 이렇게 진짜잖아. 멋있긴 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은 누설하지 말래요. 아직 평국이 여자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좀 미심쩍어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은, 천자는. 그래서 천자가 내시를 시켜서 자주 문명하게 했고요. 병사가 점점 좋아지니까 평국이 생각했대요. 어의가 내 넥을 보았으니 본색이 드러났을 거야. 이제는 할 수 없이 여자 옷차림을 하고 규중이 몸을 감추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옳다. 그럼 어의가부터 옳다까지 괄호합시다. 옳다구나. 이미 얘는 예측했어. 이미 내가 내 신혼을 벗고 나 여자 거 재밌겠다. 여자 옷 입어야겠다 이거네. 이게 탄로 났을 것을 예측한 거죠. 그래서 가로친 거에 탄로 났을 것을 예측. 예측하고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거죠. 결심. 근데 이걸 또 예측을 하고 결심을 했다는 것도 이 사람 좀 대단한 거죠. 멋있는 거죠. 신같이 나를 그러고는 즉시 남자 옷을 벗어서 여자 옷을 갈아입었대. 이 남자 옷, 여자 옷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여자 옷을 갈아입고 부모를 뵙고 흐느끼니 두 뺨에 두 줄기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렸대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처음 오랜만에 보는 거죠. 제대로 여자 부모님을 뵙고 여자로서. 왔을까요? 딸로서 처음 오랜만에 보는 거죠.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는 자기가 여자임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는 여자지만 남자로 일부러 자처한 거잖아. 정체성. 이거 왜 남자가 있겠어? 여성이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왜 이게 사회적 이거야? 관계가 다시 생겼다는 걸 이렇게 슬퍼서 여성이면 무슨 한계가 있어? 사회적 관계 사회적 한계가 뭐? 어떤 한계? 지금 얘가 지금 전장에 나가서 쓸어야 되는. 직접 못 나대요. 그리고 지위도 못해줘. 낮고 위치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시도 낮고. 그래서 우리 두 줄기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렸다. 여기다 밑줄 치고 그게 슬퍼서 그런 거예요. 다시 자기 집이 낮아지고 하는 게. 지위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 처지 좀 때문에. 짜치는데. 어? 흰가 제대로 찍은 쌤이 좀 짜치는데요, 약간. 살짝 아쉽다. 아니 오빠 다시 봐서가 아니라. 내 집이.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그 처지에 서러운 거죠. 처지. 자신의 처지 그게 좀. 자신의 처지가 지금 내 처지가 나 여성이라서 다시 남성일 때는 했던 것들이 이제 못하게 되겠네? 다 포기하게 되겠네? 내 지위, 내가 전쟁에서 누렸던 거, 내가 왕한테 엄청 예쁨 받고 있는데 이거 다 포기해야 되잖아? 하고 서러운 거죠. 그래서 부모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했대요. 부모 다 알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뭐 때문에 슬픈지. 그래서 개월이가 슬퍼하면서 우는 모습이 가을철 9월의 연꽃이 가랑비를 머금은 듯하고 비유적인 표현이 막 쓰여요. 효승달이 비단 같은 구름에 잠긴 듯하고 젊고 아름다우면서 침착한 태도가 당대 제일이었다. 개월이 슬퍼하면서 우는 모습이 그 부분부터 가로치고 당대 제일이었다까지 또 가로칠까요? 예쁘다는 건가? 예쁘다는 건데 얘들아 이거 서술자가 누구야? 서술처럼. 서술자가 누구야? 누구? 적자 이상한데. 나 그게 나도 그러니까 서술자가 우리 시점이
시점이 1인칭일 수도 있고 3인칭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전지적 작가. 전적 작가죠. 서술자가 여기서 이 홍계월의 태도 그리고 외양을 너무 예쁘다고 자세하게 비유적 표현을 써가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서술자의 개입이죠. 야, 미친다. 이게 서술자의 개입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보통은 서술자의 개입이 아닌 것들 봐봐. 그 위에 부분들 보면은 뭐 보냈다, 행동이고요. 뭐 이렇게 큰 따옴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그치만 여기서는 큰 따옴표 이런 것도 없고 이거 행동도 아니잖아. 그냥 상태를 얘가 설명해 준 거잖아. 그래서 여기 부분은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서 홍계월이 예쁘다는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거죠.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예쁘다는 말이면서 개월이 예뻐요. 소승자리 비단 같은 구름에 어쩌고 저쩌고 말한 거죠. 그래서 당대 제일이었대요. 이때 개월이 천자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다음과 같았다.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장 청주후 평국을 손을 머리 위로 조아리며 100번 절하고 아뢰입니다.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상 청주후 이게 평국을 나타내고 있네? 그러면 한림학사이면서 대원수 좌승상 청주인 사람이 평국, 즉 평국인 홍계월이잖아요. 지위를 나타. 맞아. 이게 바로 홍계월의 사회적 지위였어. 근데 이걸 지금 다 포기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슬퍼. 아. 한림학사부터 청주후까지 이게 다 홍계월의 사회적 지위예요. 남성으로 둔갑했을 때의 사회적 지위. 제가 5살이 채 되지 않아서 장사랑을 낳은 때 부모를 잃고 부적 맹길의 환란을 만나서 물속에 빠져서 외로운 넋이 될 했는데 영웅의 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가로칠까요? 살아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엄청 거대한 일이었고 얼마나 길었겠어.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짧게 줄였어요. 우리 발단 전기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를 자기가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죠. 자신의 유년 시절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죠. 뭐지? 뭐해? 왜 물에 젖었죠 갑자기? 존나 무서운데 진짜로? 갑자기 여기가 물에 찢어질 수도 있어. 난 진짜 내가 방금 자다 일어난다니까 무슨 듣고 있었잖아. 본 거 아니야? 아니. 치매가 아니야? 자, 그래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되 여자의 행색을 하고서 집안에서 늙어 부모의 해고를 찾지 못할 것 같아서 여자의 행색을 하고서부터 찾지 못할 것 같아서까지 밑줄 칠까요? 이게 남자 행색을 한 이유겠죠? 남자 행색을 한 이유. 그래서 여자 행실을 버리고 남자 복색을 하고 폐하를 속이고 조령에 들어왔던 거예요. 제 죄가 만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게 처벌을 기다리고 유지와 인수를 올립니다. 유지와 인수를 올린다는 거는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폐하를 속인 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속이지 않아요. 개월이는요 진실을 전부 다 고하고 사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러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천자가 이 글을 보고 용상을 치며 말했다. 누가 평콜 여자로 보았겠느냐? 고금에도 없던 일이다. 비록 천하가 드넓다 하나 문제와 무제 즉 문과적인 능력자 영재랑 무과적인 능력자를 겸비하고 충성을 다해서 나라의 은혜를 갚으니 충효가 빼어난 상등급 장수의 재주는 남자도 지지 못할 것이로다. 이 사람 홍계월을 남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있어. 아까 전에도 박시전에서도 상이 박씨의 신인이라고 하면서 인정해줬잖아요. 여기서도 왕이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비록
여자라도 어찌 벼슬을 거두겠어. 천자는 내시에게 명해서 유지와 인수를 돌려보내고 닥서를 내렸대요. 즉 직위를 내려놓는 것을 다시 취소하고 닥서를 내렸대요. 개월이 황공이 감사해서 받았대요. 그대의 상소를 보니 한편은 놀랍고 한편은 장하다. 충효를 겸비해서 반역의 무리를 소탕하고 나라와 조정을 안전하게 지킨 것은 다 그대의 바다 같은 넓은 덕이야. 충효부터 덕이라까지 반로하세요. 이 사람 그러니까 왕이 왜 홍계월을 처벌하지 않는 거냐면 이 사람이 충과 효를 전부 다 겸비해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공이 워낙 높으니까 결국 홍계월을 잘했잖아. 그치 결국 넌 너무 잘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게 이유예요. 홍계월을 탓하지 않는 이유. 홍계월을 탓하지 않는 이유. 저 어찌 여자라고 대하겠는가? 유지와 인수를 도로 볼래니 네가 홍계월 직위 그대로 유지할 거니까 털금만큼도 염려 걱정하지 말고 넌 그냥 충성을 다해서 다시 나라 은혜 갚으렴 하고 개월이가 사양하지 않고 여자 옷차림을 한 위에 조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부리던 장수 100여 명이랑 군사 1000여 명에게 갑주는 갑옷이랑 투구예요. 그래서 갑옷 투구를 전부 다 갖춰서 입게 하고 승상부 문 밖에 진을 치고 있게 하니 그 위의가 엄숙했다. 끝.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또 앞으로 계속 뭔가 싸우고 충성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또 보국이랑 이제 결혼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나타나죠. 애첩을 죽이고 그럼 불화가 생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홍계월의 영웅적 행적. 또 출제 포인트. 네.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얘가 굉장히 춤도 잘했고 효도 잘했어. 결국엔 부모님에 대한 신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웅적인 행적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홍계월은 어쨌든 영웅이니까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전기적인 요소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똑같이 홍계월이 시련을 겪고 시련과 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정말 큰 조력자가 누구였어? 우리가 지금 수록된 이 내용에서는 홍계월 편 누구야? 왕이지 왕.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조력자는 여기서 왕이었지. 근데 이것 또한 사실은 홍계월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왕이 편을 들어줄 수 있었던 거고요. 왼쪽에 보면요 이춘풍선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여성의 활약이 나타난 부분. 이거 되게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남장 여주인공의 이 영웅적 활약이 나타난 부분, 정수, 정점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얘들아 이거 사실 다 수능에 한 번씩 나온 작품들이야. 수능이나 아니면 평가원에서 한 번씩 나왔으니까 전문을 읽어보세요.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만 수능에 나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 그렇죠. 발단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결말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꼭 전문을 읽어보세요. 전문 짧아요, 근데.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겠지. 근데 이거 곱하기 몇 돼요? 지금 이게 위기의 반도인데 그러면 바이바이. 오케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어디 가면서 이렇게 좀 읽으면은 금방 읽어요. 좀 묻고 싶었던 게요. 제가 거기를 가요. 예를 들어서 그걸 옮겨요. 거기서 전화거리 그거 모르겠냐고 하면요. 제가 이거 하나 못해요. 또 문화 교학원에서 시랑 문화 피다 해요. 그거 말고도 너무 한 게 많지. 그냥 그것도 다 말해요. 다 말해요. 그냥. 했던 것도. 저 와칭 썼었죠, 문법을. 마침도 다 있고 문법은 고정문법, 현대법 다 있고. 다 했죠. 근데 그 고의가 됐는데 다 안 하면 이상한 거긴 해. 그렇긴 해요. 맞긴 해. 그 고전시가도 했어요. 뭐 다 붙였어요, 지금 저희. 현대시도 했고
근데 내가 그걸 프린트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선 그렇게 해서 다 했죠, 한 번씩. 근데 진짜 뭐 기본적인 거라서. 안한 건 없습니다 저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작품을 봤죠? 네, 되게 많이 있어요 쌤. 그러면 앞에로 갈까요, 이제? 시 못씁니다. 아, 수평전 하면 참 어렵습니다. 수평전 구운 경도 좀 좋은데. 아, 아쉽다. 아니, 좋은 작품들이 중요한 애들이 아쉽네. 자, 그러면 용변초거. 우리 시간을 좀 볼게요. 이렇게 38쪽이죠. 그래서 송인 이거 알아요? 송인. 근데 얘들아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송인 이거 한시라서 저 중학교 때 배웠어요. 한시라서 안 나와. 넘어가요. 아, 그냥 그냥 슬픈 거야. 한 번씩 그냥 한 번씩만 대충 빠르게 봅시다. 네. 아, 요거 얘네 둘 다 일단 한시고요. 갈래는 한시고요. 한자로 지어진 시라고 해서 한시예요. 갈래에서의 어떤 특징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한자로 지어진 시보다 그 이외의 갈래적 특징은 한 번 시간에 배우는 거야. 국어 시간이 아니야. 기승전결이 갖춰져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기승전결. 왜냐면 네 줄이잖아. 너 권희가 하던 짓을 똑같이 해. 건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권희가 오늘 이랬는 그래. 비개인 긴 두 개, 풀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인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그럼 요거 만약에 이미지로 하면은 풀빛은 무슨 이미지예요? 푸른색, 초록색 줄. 감각적 이미지로 하면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풀빛 시각적 이미지. 그럼 슬픈 노래는 청각. 청각적 이미지겠지? 남포에서 임을 보냈대. 그럼 남포는 이별의 장소가 될 거고.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대동강 물 마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르려나? 라고 물어본 거는 설이죠? 표현이겠고요. 내가 눈물이 너무 흘려가지고 이 눈물 때문에 대동강이 이렇게 물이 됐다 이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물 푸른 물결 뭐 똑같이 시각적 뭐 이미지고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별 눈물은요 화자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냥 이별하는 사람들 자체의 이 눈물일 수도 있다. 이 정도 알아두세요. 중의적으로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화자의 눈물일 수도 있고 이별하는 사람들의 눈물일 수도 있고. 자, 밑에 왼쪽에 한번 송인 짜임 볼까? 얘들아, 그래서 처음에 강변에서 뭐 풀빛이 고운데 나는 거기서 인보내면서 슬픈 노래 부른다. 자연사, 인간사. 그리고 대동강 물이 엄청 맑을 때 대동강 물 얘기하고 그 안에서 또 내가 이별 눈물, 내 이별 눈물도 점점 더 고조된다 하고 먼저 경치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인간들의 어떤 이야기, 슬픔, 이별 요 이야기 하는 걸로 모아서 서경, 후정이라는 거 그래서 이겠죠? 이정장 밑에 사리와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홀로 갈굼했는데 볕에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얘들아 요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알아두죠. 딱 봐도 지금 뭐가 나쁜 애 같아? 참새 나쁜 애 같아. 참새 세모. 누가 좋은 애 같아? 늙은 호랍. 늙은 호랍이 좋은 거 같아. 참새가 늙은 호랍이 어떻게 하고 있어? 방해하고 있어. 방해하고 괴롭히고 있어. 여기서 만약에 이거 시대적 배경으로 간다면 참새는 탐관 오리, 권력층이 되겠죠? 백성. 그치. 늙은 호라비는 백성, 농민들, 순박한 농민들, 힘없는 농민들.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두꺼비. 두꺼봐. 두꺼비 시조. 두꺼봐 이거요? 두터비. 두터비가 파리. 두터비가 파리를 잡아먹는 거.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해서 두꺼비는 상관오리 있고 파리가 힘없는 백성들 있고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상징적인 의미만 잘 파악하면 되고요.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다 없앴다고 했잖아, 참새가. 즉 밭의 벼랑 기장은 농민들의 수확물인데 이 수확물을 다 없앴으니까 얘네가 뭔가 얘네 괴롭히고 있어. 탐관오리가 농민들 수탈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여기서 시로 풍자한 거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기적인 모습, 풍자하는 모습, 탐관오리의 못된 모습,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왼쪽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리와의 의미 이런 거 나와요. 목이 쉬다, 근심하다, 꽃. 농부들이 목이 쉬고 근심하면서 얻을 꽃이다.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풍자라고 생각하거나 참새가 풍자의 대상인 거죠? 참새가? 그치? 용비어천가 봅시다. 용비어천가는 우리 고전문법 때 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많이 했던 건데 이거 조선 건국되고 나서 우리 조선 건국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동의 육룡이 나를 제일 많은 천목기신이 고성에 공부하시니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고전문법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지만 육룡이 6마리의 용이 날라서 모든 하는 일마다 다 복이래. 하늘의 복이래. 고성이 동부하시니 고성 옛 성인과 똑같대. 이 6명의 용이 옛 성인과 똑같대요. 이 말은 즉 이 왕들 이전의 왕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빛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아니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가 하나니 많으니 즉 우리나라 이렇게 뿌리도 깊고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엄청 본질적으로 기반이 탄탄한 나라야. 샘이 깊은 가뭄 아래 아니 그칠세 내히 이러바라를 가나니. 그러니까 샘이 깊은 이 가뭄에 그치지 않는데 넷이 이러한 바다에 간다. 즉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치지 않고 엄청 발전되고 있어 라는 것을 전부 다 비유한 거예요. 걔네 전부 다 비유한 겁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 기초가 튼튼하다. 우리나라 기초 튼튼해 라는 거 비유한 거고 두 번째 거에서는 우리나라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어. 물이 그치지가 않아. 계속 바다 계속 흘러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 다음에 주국 대왕이 빈국의 사르샤 제업을 열으시니 우리 시조 우리 목조가 경흥의 사르샤 왕업을 열으시니 요거 무슨 법? 모모이 모모의 사르샤 모모를 열으시니 무슨 법이야? 유사하지 않아? 통사구조가? 유사한 통사구조가 대구법. 그렇지 대구법 나 다 했다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적어주세요. 이런 거 나오면 다 알아야지 뭐. 딱 봐도 구조가 유사해 보여.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면 똑같은 거지 뭐. 네. 이지. 너무 쉽죠? easy. 그래서 조선 왕업의 기초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뭐 중국의 어떤 나라에 살아서 우리 왕의 업적을 이렇게 열면은 우리 왕의 업적이 이렇게 기초가 있다. 중국의 주나라의 시족 공공 단국 중국 대왕. 그래서 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0장 사조 이 편안히 못 겨샤 현고들은 몇 곳을 얼마시며 몇 가지의 사르실이 있고 구중 임금 있는 궁궐에 들러서 태평을 누리실 때 내 이 뜻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나게 되고 우리 이 궁궐이 편안하게 된다면 사조 밑에 보세요. 태조 이성계의 내 조상이래요. 이 조상들 잊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옥조, 입조, 도조, 관조. 후왕에 대한 권계. 이제 앞으로 있을 너희 왕들 이렇게 교훈 주는 거야. 앞으로 있을 너희 왕들 너네 잊지 마. 너네 이 선조들 덕분에 이렇게 너랑 편한 거야 라고 하면서 125장 천재우에 미리 정하산 한수국의 누임개국의 하샤 동년이 갓없으시니 하늘이 주신 왕조의 은수가 끝이 없으시니 복이 끝이 없대. 갓없으시니 끝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이 늦으셔도 성신은 밑에 보면은 성스럽고 신령스러운 임금이라고 합니다. 즉 그 임금이 훌륭한 임금이 늦으셔도 왕위를 이으셔도
경천근민. 그래서 밑에 볼까요? 하늘이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부지런한 거. 이렇게 해서 더욱더 굳건할 거야. 후대에는 우리나라 우리 훌륭한 임금들이 왕위를 이어서 우리나라 더 굳건해질 거야. 임금 하, 얘들아 하 이런 것들 폭격조사, 높임 기억나죠? 아를 줘서 낙수에 산행가 이셔 하나빌 믿음이 있까. 이것도 하나비 얘들아 이거 사실 지금 너네가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 하나비 이런 것도 다 큰 할아버지 말하는 거고 너네 그 중세 국어에서 배웠던 것만으로 지금 당장 해석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걸 보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후왕에 대한 번개구나.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할아버지 공만 믿고 정사를 게을리하다가 쫓겨나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만 믿으시니까 할아버지만 믿지 말고 너네들 열심히 이렇게 라고 앞으로에 있을 왕들한테 번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알아두세요. 왼쪽에 위에 전체 구성 보면은 좀 뜻풀이가 자세하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용서 첨가로 고전 시가로 해서 여러분들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지 않아요. 고전 문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 이 정도 알아두세요. 자연을 누리는 삶.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을 지어내니. 얘들아, 삼간이 뭘까요? 초려 삼간. 3칸. 3칸밖에 안 되는 초가집이야. 그러면 초가집 같은 거 있잖아. 초가집이라든지 풋나물이라든지 공피판사. 밥, 공깃밥 막 이런 거 있잖아. 공깃밥 아닌데 그냥 무슨 밥 그거 있는 잡곡밥? 무슨 야 그때 잡곡이 더 비쌌어. 보리? 보리밥. 그치. 그리고 매생이국. 술잔을 기울이는 거. 이 정도? 이런 것들 나오잖아. 깨지는 술잔. 얘네들 다 가남? 안 빛났고. 안 빛나. 안분지족, 안 빛났고, 만족하고. 그래. 나의 가난에 만족하는 거. 태도. 어맹소 같은 사람. 그런 게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초록 삼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나오면 그냥 웬만하면 다 안분지족이거나 안빈작도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10년을 준비해서 초려 3칸을 지어냈대. 네. 3칸밖에 안 되는 이 초가집을 지어서 안분지족 했대요. 나 한 칸. 1간, 달 1간에 청풍 1칸 맞죠 누나? 내가 1칸 있고 달이 1칸 있고 청풍이 1칸을 넣었대요. 총 3칸을 이렇게 넣었대. 그리고 3칸 입이 다 꽉 찼잖아. 그래서 강사는 더 이상 들릴 데가 없으니까 둘러두고 보리라 라고 하고 있어. 강산을 이렇게 옆에다 촥 펼쳐두고 보겠다. 근데 달이랑 청풍이 우리 집 안에 들일 수가 있나요? 한 칸 빌려주면 얘네가 와서 살아? 아니죠. 빛이 딱 이렇게 이렇게 비추. 살아서 들어와서 한 칸 빌려주면 살 수 있는 거는 누구만 가능해? 사람. 사람만 가능해. 근데 달이랑 청풍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죠? 의인법. 의인법. 그리고 하나 더. 달이랑 청풍, 나 이런 자연. 초가집만 보다가 나중에는 강산을 봐요. 원금. 집에 한 칸을 보는 거. 근경에서 원금. 강산, 원경으로 바뀝니다. 나 오늘 국어 풀이 좋은데? 그래서 그치? 이거 우리는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상 전개 방식이 너네가 너무 문학 개념 안 한 지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시상 전개 방식은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수도 있고 공간에 따라 변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요렇게 근경에서 원경으로 가는 거는 공간에 따라 변하는 시상 전개 방식이에요. 근데 공간에 따라 변하는데 화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공간에 따라 변하는 것도 화자가 직접 이동하는 게 있고 화자는
이동하지 않고 시선만 이동하는 게 있어. 이건 시선만 이동하는 거겠지? 그니까 시선만 이동해서 근경에서 원경을 본 거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자면 시상 전개 방식이고 그 안에는 공간에 따라서 시상 전개되는 방식이 있고 그 안에는 화자가 직접 이동하는 게 있고 시선만 이동하는 게 있고 그 시선만 이동하는 거에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갈 수도 있고 원경에서 근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보세요. 초려삼감, 나랑 자리랑 청풍이랑 이렇게 세 칸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나랑 인간이랑 자연이랑 구분이 없어요.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내가 인간이고 인간이 아니 내가 자연이고 그렇지. 무라일체. 무라일체 경지에서 우리 자연 친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얘는 안분지족도 하면서 자연 친화도 하고 있는 거네. 이 시에서는. 네. 추월미 전변기. 없이 저면서. 우리 이제 끝났네. 끝났네 얘들아. 시 2개 남았는데 또 깨졌다. 또? 와. 브레이커. 어떻게 괜찮아요. 태연아 붙여주고 가. 저 이거 그거 펜치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떡해? 근데 진짜 또 부셨어요? 저 어떡해? 이겼다. 미친 거 아니야? 나 어디 찾았다. 이번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 어떡해? 아 진짜 또 부셨어요? 진짜 일단 이거 부셨네. 꺼야겠다.